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셧다운 해소라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 입장에서 중요한 AI 반도체 관련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시장이 비관론을 이길 조짐을 보인 거죠. 오늘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도 첫 질문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냐 이걸로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셧다운 우려 해서 이런 게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 칠면조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쪽에 그동안의 그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럴 날이 있었다, 이럴 날이 올 줄 알았다. 이것도 사실 AI 거품론을 계기로 해서 비관론자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게 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함에 따라서 내가 이럴 날이 올 줄을 알았다 하는 이 대목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AI 거품론 때문에 굉장히 한 주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제 서피드랑 같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끝났던 장 막판에 미국의 주가가 빨리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이번 주에 사실 여러 가지 희망을 던져주지 않겠느냐고 어제 방송을 드렸고 코스피도 어제 1110포인트 정도 넘게 올랐는데요. 역시 오늘 관심이 증폭됐던 것은 셧다운이죠. 이 우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뭐 이렇게 절차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주무부서가 하원이 공화당이고 트럼프도 이것 때문에 위기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셧다운의 절차를 스퀴즈 짜낸다 할 정도로 굉장히 단축화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해소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3대 주가 동반 반등한 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 셧다운의 지금 기간이 41일째인데요. 트럼프 집권 1기 때 최장 기간이 35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하루마다 GDP 성장률이 0.17% 가로먹니까 결국은 4분기 성장률의 펠업 현상,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업 현상이 우려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증시 입장에서 가장 최대 악재였었고요. 더더구나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이때 사실 여러 가지 할인 혜택, 할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체감적으로 보면 체감 경기의 변동에 있어서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셧다운에 따라서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벨업 현상이 되고 땡스기빙이라든가 크리스마스에 미국의 경제 성과를 향유하는 이 계절에 셧다운이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충격이 된다면 이건 단순히 충격에 따라서 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충격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저격하는 거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번에 셧다운이 종료가 될 때는 사실 체감 경기와 또 지표 경기상에 4분기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펠업 현상을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4분기 성장률의 펠오프 우려가, 그러니까 시장의 큰 악재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이 펠오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셧다운 종료 문제와 함께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국내 언론에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이제 사막을 거는데 알코올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이 없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근데 이 중독자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알코올 환자가 되는데요. 또 알코올 환자가 치유하다가 술을 먹으면 만성적으로 계속 먹는 사람보다 정신이 더 혼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차에 떨어져서 치명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마약 환자라든가 이런 것 똑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4분기 성장률이 확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지금 셧다운이 장기화될 때는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6%, 2분기에 3.8%, 3분기는 이제 셧다운이 이렇게 해소가 되면 아마 조만간 발표할 거로 봅니다. 상무부에서는 이미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4.2%까지 나오고 GDP 애틀랜타 하이드에서는 4%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미 이건 9월 끝난 것을 예상치가 아니라 끝난 거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대체로 4% 내외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3분기는 4%까지 끌어올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나면 성장의 감소폭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4%포인트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표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성장률이 그렇게 단기에 급락하면 체감적 경기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체감 경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주식 투자 심리는 뭐냐? 주식 투자 심리는 지표 경기보다도 체감적인 경기가 상황에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죠. 결과적으로 보면 셧다운 우려 해소되다 보니까 체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되고 체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능은 주식 투자 심리를 좌우니까 지금 오늘 보통 경우에는 빅스 지수라든가 CNN에서 나오는 공포 탐욕 지수, FGI 지수 보면 AI의 거품 붕괴론이 이렇게 나왔던 이전 사항을 다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빅스 지수는 17대, 그 다음에 CNI, FGI 지수는 32대까지 회복되는 모습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AI의 거품에 대해서 우려가 거의 불식됨에 따라서 낙관론자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반면에 AI 거품론을 제기했던 야던이라든가 이런 사람 비관론자는 치욕적인 하루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는 데는 그동안 셧다운 문제로 급등했었던 이 미국 달러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의 이 지표 금리죠. 이 SOFR 금리, 소파 금리가 안정됐던 것도 원인이 된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제 단기 금융 시장의 문제는 한 3주 전에 제가 SOFR 금리라든가 예. SRF의 단기 금융 시장의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해서 아마 그 위에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셧다운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단기 금융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경색되는 겁니다. 유동성이 경색되니까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시 한 3주 전서부터 영래포 잔액의 바닥이 나오고 있다. 영래포 바닥이 나니까 SOFR 금리가 급등한 겁니다. 예. SOFR는 사실은 미국의 지금 공식적인 기준금리인 페더럴 펀드 레이트와 함께 2015년서부터 보조지표 기준금리를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서부터 SRF의 단기 입찰 수요가 증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이게 10월 FOMC 이전까지는 사실 셧다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 차원에서 단기 금융시장의 경색 현상을 더 이상 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페드가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할 때는 결국 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채 매입하려다 보니까 지금 출구 전략 기간에 QT를 종료하고 있지만 QT 기간이거든요. 예. 이것부터 종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종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줄여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야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습니다. 풀리니까요. 예.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QT를 종료해야 QE를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에는 50억 달러로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이고 10월 회의에서는 사실 12월부터 종료하겠다.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10월 FOMC 종료가 됐는데 12월부터 QT를 종료하느냐. 이게 뭐 뉴욕 특파원인가 뭔가 그런 얘기가 하는 건데요. 절차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차가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 QT가 종료하려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종료에 대해서 실행 기간에 시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장이니까. 예. 그래서 그 절차의 사전 기간을 포함해서 12월 달에 QT를 종료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스퀴즈하게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원래 연말 넘어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과정이다라고 그 봤기 기간이 익스펙테이션을 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월에 12월 달에 그게 유동성 경색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줄인 겁니다. 줄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증시 한번 보면 페업 우려에 따라서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78%까지 어닝 서프라이스가 끌어올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펀더멘탈, 즉 매크로 펀더멘탈에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부분을 지금 셧다운 우려 해소와 함께 이거 성장률 끌어올린다. 그러면 마이크로, 매크로 펀더멘탈 괜찮아. 그리고 QT 종료된 유동성에 지금 셧다운 종료에 따라서 단기 금융 시장 우려가 되면 유동성 살아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 반등 거죠. 그 중에서도 3대 지수 중에서 AI 거품론과 함께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나스닥 지수가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오늘 엔비디아는 6%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5% 이상 하루에 상승하는 폭이 5% 이상이면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감 지수로 5.8%까지 올랐습니다. 폭등하는 양상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인과관계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시가총액이 4조, 5조 넘어가는 기업이 이 정도 오르는 건 그러면 돈이 많이 시가총액 몰렸던 1위거든요. 예. 1위 기업이 하루에 6% 가깝다는 것은 이 폭등이죠. 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다른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업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6%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3,500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가 하루에 6% 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론이 얼만큼 잘못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이 우리 입장에서 반가울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잘 가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대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인데 지금 AI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인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셧다운은 공통적 상황이고요. AI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지수,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게 됐냐면 이 거품론 이후에 제인스랑의 대처를 보겠습니다. GPU 수요가 더 강력하다. 저는 이 분야에 잘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TSMC의 GPU, 블랙웰의 GPU를 들어가는 것을 전부 웨이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AI 인프라 관련해서 6천억 정도의 추가 투자. 오픈 AI가 초대형 AI 인프라의 스타게이트에 5천억 달러 이상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AI 거품론이 AI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졌을까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텍스 마니 어조 지수로 보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AI 거품론에 따라서 사실 AI에 대한 기대가 식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내년도 예산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정부 차원에서도 AI 거품론에 관계없이 AI 육성에 대부분 국가별 예산의 AIP 세출 항목의 약 30% 이상 세계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예산이 이렇게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속속 사업 계획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사업 계획들도 대체로 AI에 최우선순위를 둬서 대체로 여기도 국가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30% 이상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19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이제 기술 관련된 업종인데요. 굉장히 스트롱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전망 부분에서 스트롱하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스트롱하지는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엔비디아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지난번 말씀대로 1위가 하루에 5% 이상 5.8% 올라갔던 것은 이거는 다른 종목이 5% 이상 올라간 것보다 월등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에는 이 셧다운 해제가 미증시에 미치는 영향 다각도로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에 셧다운 기간이 최장기였던 만큼 몇 가지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이번에도 결국 하원 거쳐야 되는데 하원에서 주무부서인데 왜 지금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14차례나 임시 예산안이 발목 잡히고 이랬던 겁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원은 이제 그 예산에 관련해서는 국민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주무부서죠. 근데 상원에서 꽉 들어붙고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원래 그 상원은 대외적으로 미국 경제 위상과 관련돼서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지금 관세 문제든 아니면 이렇게 예산 문제든 꽉 들어붙는 게 자, 이것을 할 때는 트럼프가 가져오는 예산 이런 거 가져올 때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외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임시예산 성격을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임시예산도 피스칼 이어 2026년에
트럼프 정부의 실질적인 첫 살림살이거든요. 근데 상원에서 제기한 것은 세출과 세입에 있어서 모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은 양입재출의 원칙이지만 공공부문은 양출재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수인데 자, 현 정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정부 효율성 기구에서 그렇게 못 살게 끌어놓고 정작 자기가 쓰는 내년도에 첫 3선은 빈대서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피케티 공식대로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으면 그러면 성장률 안 올라가 금리 내려 1%까지 내려 이 각도에서 본인은 뭐냐 정부 효율 기구를 해서 굉장히 공공부문의 지출을 축소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내년도에 첫 살림살이는 세출 부분은 더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원 입장에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당장이 브레이크를 해야죠. 그리고 세수 부분도 너무 국민의 표심과 관련된 부분만 감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감면한다. 중간선거 겨냥하느냐? 당신 독재를 겨냥하느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동맹국한테 관세, 그다음에 수차적 대미 투자, 그리고 비자 수수료 이렇게 하니까 자 미국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위상은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대 대통령 국민들이 비용과 많은 희생을 들여서 지금까지 미국 경제 위상이었는데요. 당신 하나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동맹국 다 깨뜨려 놓고 그러면 이게 미국의 위상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통과해서 상원에 딱 갖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이제 거기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이 되는데 여기서 꽉 들어맞은 거죠. 꽉 들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60대 40 정도로 재서 1차 될 때는 상원에서 통과했는데 이거 통과했다고 봅니다. 이게 최종 판결이 상원에 있어 있고 그다음에 하원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트럼프는 이거에서 궁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시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배경에서 상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원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미국의 위상이 약화된다 하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이런 시각이 이 정가뿐 아니라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확산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상원은 결국 미국에서 하원보다도 굉장히 미국에 오랫동안 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명예에 영구에 해당되는 세인트 자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개인의 입장은 4년 정도지만 결국 미국의 전체 역사적으로 보면 앞으로 후손 세대의 미국의 위상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안과 관련해서 꽉 들어맞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학계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학계는 지금 대반란을 일으킨 게 이때까지 600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미국 경제를 사실 중국에서 자 트럼프는 멀러주의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위상을 지킨다 하지만 당신대로 가면 오히려 중국이 무임승차해서 자 미국을 추월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경제학자들도 사실 여기서 반대를 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구상하는 마가 달성 당신네 정책으로 같으면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달성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마가가 제2의 마가가 나오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Great Again이 아니라 예. Go Away다. Go Away다. 미국이 Go Away다. 똑같은 이니셜은 똑같죠. 마가 똑같은데 뒤쪽 부분이 Great Again에서 Go Away. 치킨과 타코와 똑같죠. 치킨하고와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미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서 공공재 혜택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재는 뭐냐? 프라이빗 코스트에 비해서 소셜 코스트가 낮은 겁니다.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프라이빗 베니피트보다 소셜 베니피트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자 미국의 위상은 미국의 코스트를 들여서 동맹국가 같이 해서 결국 미국의 비용 이상으로 혜택을 주니까 미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보면 자 달러 중심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팍스 아메리카가 유지했을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시겠으면 그것이 가트와 WTO에 의한 무역 자유무역 체제 그리고 IMF와 월드뱅크를 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서 공공재 혜택을 누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전부 다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세확장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약화된다. 그러면 중국 한번 보세요. 이번에 APEC 기간도 트럼프는
에이펙 본회의 기간에 다자를 중요하는 거기 가는 트럼프는 빠졌습니다. 예. 본인은 거기 참석할 수가 없죠. 국수주의를 주장하니까. 근데 시진핑은 거기 들어와서 다자주의에서 다 프리라이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에서 퍼블릭 구스 내지는 공공재 혜택을 누려야 결과적으로 미국이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미국 경제 혜택이 조여줘야 미국 경제 위상이 되고 달러 중심 체제가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시각이 미국의 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학계도 그렇고 정계 일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특히나 미국의 지방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에는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셧다운 해제라는 문제를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점도 투자 관점에서 살펴볼 만한 점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백악관에서 가장 케빈 헤셋에서도 트럼프의 책사가 뭐냐, 이번에 셧다운이 장기되면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다. 페일업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입니다. 역성장한다고 했었었죠. 역성장, 가장 먼저 역성장을 끌어나옵니다. 그럼 뭐냐, 빨리 좀 통과해달라 하는 반대적 측면에서 트럼프의 진영의 위기감을 그대로 반증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이 트럼프 첫 살림살이입니다. 삶이 난항을 겪고요. 그러면 이번에 못 통과시키면 내년은 괜찮을까요? 내년에 피스칼 이어 2027년인데요.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월 1일 이전서부터 되는데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꽉 들어보겠죠. 그러면 중간선거 예를 들어서 패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 현상이 되는 거죠. 벌써부터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해서 자, 트럼프가 뽑아준 사람인데 트럼프조차도 자, 자기가 다시 독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트럼프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공식적으로 제이디 벤슨 쪽에서 자, 포스트 트럼프를 가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연명시키기 위한 방법이니까 결과적으로 포스트 트럼프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재정적 빚내 더 쓰자. 그리고 퍼플리즘이죠. 아까 소득세 감세 표심과 관련돼서 퍼플리즘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그거에서 눈높이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고리에 빠지겠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대 평가기관들이 전부 추가 신용도구 강동국을 하려는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그대로 가다간 내년도에 분명히 탄핵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탄핵이 이렇게 되면 집권일기에 탄핵이 되겠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과 붙였을 때 고령에도 불구하고 보통 2년이 되는 2020년 대선에서 실패해서 민주에겐 먹을 꼴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의외였습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장기화에 따라서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결국 트럼프 진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셧다운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관점 그리고 앞으로 짚어볼 점까지 다각도로 살펴봤는데 당장 조금 뒤 장이 열린 한국 증시 투자자들은 이 간밤 미국의 상황 기뻐해도 되겠죠? 네, 상당히 기뻐할 얘기죠.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일부 주가가 떨어질 때 이게 3,500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에 내가 오늘은 좀 작가께서 특별히 모 교수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예상하면 예상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나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거기에 그냥 찬물을 끼얹으니까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운 사태가 되고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되고 어쨌든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증시가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부가 살아나야 이 연말에 그래도 백화점 가서 백화점 못 가더라도 전통시장에서 한 번 더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확 그냥 찬물이 들이부는 것은 공영방송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결과적으로 경고를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국부의 손실입니다. 그게 국부의 손실. 지금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친주기 정책해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져 보십시오. 그동안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보면 그거 주가 끌어올리는데요. 국민의 세금까지도 국부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기록에 떴던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됐습니다. 어제 1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증시 정책 그당보다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환차선의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증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 당국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35%를 25%로 낮춰 그다음에 NPS를 비롯한 연기금이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에서 강하게 반등해서 국내 증시의 AI 거품과 함께 많이 주도를 했던 또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SK 하이닉스라든가 SK 하이닉스는 어제 한국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4.5%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2.8% 정도 올라서 코스피가 한 110포인트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외국 매대에서도 이제 조 단위에서 상당히 진전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1,460원 넘어갔던 것이 1,450원대로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사실 3대 지수와 함께 나스닥이 가장 마르고 나스닥 쪽에서 엔비디아가 6% 폭등하고 그다음에 관련 반도체 가격이 필라델피아가 3% 이상 급등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의 삼성전자, SK 이 모습에 의해서 한국 증시의 모습이 많이 좌우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